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아마 좀 소름 돋는 직업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 꼬마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아닙니다. 정말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동네 꼬마님, 오늘 이야기가 예. 지금 현재 예. 하고 계신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일까요? 이야기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어릴 적 20대 중반 때 얘기고, 나머지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제 직업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네.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스무스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 제 나이는 이제 30 후반이고, 예. 2010년 7월 29일.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오호. 거기다가 제가 공유하는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 글을 다시 보면은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날에 제가 모 햄버거 가게에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을 저는 이제 맡고 있었는데 네. 밤에 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시급 1.5배거든요. 야근 수당. 예, 여기가 지방 도시인데 그 해당 햄버거 가게의 배달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됐을 때예요.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는 완전 개꿀인 거죠. 배달이 예. 안 들어와요. 그 당시 시급이 4,000원이 조금 넘었던가 그랬을 건데 1.5배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9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파트였는데, 새벽 4시쯤 딱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인근 대학교 옆에 피트니스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지어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근데 제가 거기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랑 그런 걸 잘 알아요. 배달 들어와서 가게에서 햄버거랑 이것저것 챙겨줘가지고 가방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예.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건물이 디귿자 모양 내지는 미음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 가운데는 사람들 뭐 공원 형식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건물은 피트니스를 들어가려면 내가 오토바이를 받치고 걸어서 한참 가서 3층에 있었거든요, 피트니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피트니스 한가운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든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호. 그러니까는 지하 2층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왜냐면 구조를 아니까. 새벽 4시에 지하 2층 굉장히 조용하죠. 딱 이제 오토바이 받치고 이제 피트니스 누르고 올라가서 햄버거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결제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아마 배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배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문에 머리를 거의 그냥 닿을똥 말똥 가까이 딱 대고 기다리게 돼요. 사람 이상하게. 예. 문 열리면 바로 그냥 나가려고. 예. 그래서 저도 늘 하듯이 그냥 바로 앞에다 머리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바로 딱 내렸는데 한 발자국 딱 딛고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이 가득 켜져 있어요. 근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아예 완전히 암흑 공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가지고 충수를 봤더니 지하 1층인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건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이 신축을 하고 이제 꽤나 유명한 모 영화관이 지하 1층에 입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은 상태였거든요. 그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은 그 옆에 있는 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버튼을 같이 누르면.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다시 타가지고 닫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진짜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예. 정원 초과 버튼이 뜨면서 경고가 울렸어요. 삐 하고. 오, 10,000원? 네, 정원 초과. 예. 야, 이게 사람이 일단은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요, 몸에서. 예. 그러면서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멍해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저 멀리 불빛은 하나 보여요. 비상구.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몰래 학교에 늦게 남아서 친구들하고 강령술도 해보고 아이고. 폐가도 가보고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귀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 귀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사후세계가 있냐? 예. 니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냐?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막상 귀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딱 닥치니까 머리가 곤두서고 막 심장은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근데 이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 비상구로 뛰어가서 지하 2층으로 내서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이 켜져 있는 그나마 이 엘리베이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돌비님은 혹시 햅틱폰 아시죠? 알죠. 스마트폰 전에 햅틱이라고 터치긴 터치인데 꾹 눌러야 되는 터치 아시죠? 예. 걔는 후레쉬 기능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일단은 후레쉬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후레쉬 다 되지만 네네.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5초? 6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예. 정원 초과 버튼이 딱 꺼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안 믿죠. 누가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제 말을 믿었냐면 매장에 도착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어요. 제가 팔이건 뭐건. 그러니까 제가 닭살 돋아있는 거 보고 믿긴 믿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갑다 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일하는 그 햄버거 그 카페 거기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리고 잤죠.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일을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때 진짜 지하 1층을 눌렀나? 그 생각이 뇌리에서 안 떠나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을 갔어요. 제가 근무가 아닌 시간에 낮에. 그랬더니 관리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쬐까맣게. 그래서 관리동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번 CCTV를 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그냥 안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갖고 CCTV를 같이 봤는데 CCTV가 뒤에서 앞을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 쪽을 찍는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층수를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지하 1층은 제가 안 누른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지하 1층은 애초에 누르고 싶어도 못 눌러요. 왜 그러냐면 예.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열쇠 구멍이 있는 엘리베이터들. 이게 뭐냐면은 락을 거는 거더라고요. 예. 어떤 해당 층수를 안 눌러지게 이걸 열쇠를 넣어서 락을 풀으면 그 층수가 눌러져요. 근데 지하 1층은 애초에 그 영화관이 입점을 했다 폐점을 한 상태에서 아예 비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하 1층에서 문이 열린 건 맞아요. 왜냐면 층수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이 열리고 정원초가 뜬 것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도 야 이거 뭐 기계에 오르겠지만 정말 무서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순간 진짜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초, 6초. 네. 1분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속에서는.
1분을 넘게 서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몸이 앞뒤로 슬슬 흔들고 있어요. 제가 예. 나갈까 말까 하면서 몸을 살살 흔들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상구로 나갔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갖고 제가 관리자분한테 여쭤봤죠. 만약에 제가 비상구 그 불빛을 봤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원 내려가 있어요. 오, 비상구 그거는 전기 라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지하 1층 쪽 라인은 전기를 아예 다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다 끊어서 아마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상구 그 불도 아마 안 들어올 거라고 지하 1층은. 그리고 어차피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어도 문 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에 이끌리듯 내려서 그 햅틱폰 그 액정 불빛 하나 믿고 비상구까지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었을 땐 문이 안 열릴 것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자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가지고 암흑천지가 돼 있었을 건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릴 것도 없을 것이고 나는 1분 동안 도대체 몸을 흔들면서 뭐 하고 있었나. 이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까딱까딱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안 나간 거는 뭐 조상이 도왔든 신의 한 수다, 이거. 신이 도왔든 짤막하지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 일을 겪고 나서 배달을 그 해당 휘트니스를 사실은 몇 번 더 갔어요. 예. 몇 번 더 갔는데 그때 휘트니스도 그때 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비슷한 시간에 오더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에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배달을 갈 때. 네. 이거를 바깥에다 오토바이를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배달을 할까? 아니면은 지하 2층에서 똑같이 한번 가볼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죠. 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탔죠. 똑같이 내려왔죠. 아무 일도 없었죠. 예. 심장이. 오, 그쵸. 이게 똑같은 상황이 예. 또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얘기로 들어서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그때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걸 쫓아다닐 정도로 좋아하는 저였어도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있는 털이 쓰더라고요. 야, 이건 소름 끼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배달할 때 이제 직업괴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 직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이제 딜러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네. 겪을 수가 있나요? 네, 있죠. 왜 오. 그러냐면 저도 지금 제보드린 한 가지 얘기가 있고 그쵸. 제 선배들 같은 경우도 돌비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는 그쵸.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일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차를 파는 딜러예요. 예. 그리고 국산차 쪽이고요.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이나 전봇대에 족자가 걸려 있고 맞아요. 뭐 할부 뭐 매달 얼마 연락처 딱 써 있고 뭐 김 팀장, 오 팀장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만천하의 전화번호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는 통화를 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린 통화를 하게 돼요. 네. 차를 살려는 사람은 갑이고 저희는 을이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의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 자체가. 서비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도 간략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은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고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전국에. 네네. 경기도권에 있는 동기한테 있었던 일인데 뭐 짤막하게 고객이 전화가 와서 시승을 하고 싶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A 지점이다.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하나만 도와줘라. 오는 길에 B 지점을 들려서 물건 하나만 들고 와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일은 좀 많아요. 심부름 시킬 겸 뭐 할 겸 해서. 예. 심지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 타기 싫어갖고 시승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좀 너무 영업상 심했다. 운전시키고 있습니다. 아, 예.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그건. 아. 이 친구가 물건을 집어서 말한 곳에 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두절인데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됐죠, 며칠 있다가. 네네. 날른 물건이 굉장히 나쁜 약이었으니까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시키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용을 해서 예. 자기들은 완전히 불법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얼굴 하나 뭐 하나 보여줄 거 없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나쁜 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한 운송 방법입니까? 예. 하나 운반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 사건이 사건인지라.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좀 노출이 돼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 말고 사람한테도 많이 위협도 당하고요, 실제로. 예. 왜 그러냐면은 매장에 와서 차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나한테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부르는 목적이 불순하다면요. 뭐야.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예.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라면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 저희는 못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한번 네.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엔. 아, 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 영업사원들 보면은 항상 매장에 앉아있고 편하게 쉬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쵸.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뭐 예. 누구를 만나든 하는데 보통 전봇대에다가 족자도 걸고 막 해요, 저는. 낮에 점심 먹고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 그때가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예요. 네네. 그때가 19년도인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세상 설렙니다, 진짜.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다니는 뭐 해당 종교 시설의 사모님이 차를 좀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야, 진짜 좋다. 그랬더니 저녁 8시쯤에 혹시 출장 상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24시간 대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가 저녁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때 미팅할 장소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목소리도 차분했고 괜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제 거 명함이랑 또 남겨드리고 매장에서 당직자하고 6시에 같이 밥 먹고 좀 놀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데 일정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밤 10시에도 혹시 상담이 가능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새벽 4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요, 저는. 그래요? 3교대 분들도 있고 2교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문자로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직자 보고 일찍 가려면 가라.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매장은 닫겠다 하고 매장에서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해당 차종 카탈로그랑 그다음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미리 제가 몇 가지 견적서도 뽑고 예. 준비를 이렇게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지를 찍어봤더니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교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미팅이니까 9시에 출발했더니 9시 반이 좀 넘었나? 그때쯤 이제 해당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진짜 시골 중에 깡시골로 들어가면은 인간 없는 시골을 거치면은 이렇게 앞에는 민가가 한 2-3개가 있었고 그 안으로 길로 더 쭉 들어가면은 해당 목적지를 찍은 집원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집원은 일단은 다 폐가 밖에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어서 폐가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폐가잖아요. 알잖아요. 집원을 내가 잘못 찍었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도착했으니까. 도착했는데 여기 혹시 뭐 주택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집원이 안 나와서 일단 거기를 알려주셨대요. 그 안쪽으로 길 하나 보이시죠?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산길이 하나 나 있어요. 예. 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이게 뭔 길이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소방도로예요. 산에도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오.
깊은 산 중에도 그 소방도로 길이더라고요. 이 길로 쭉 들어오면은 보일 거래요. 그래서 저도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차 다시 끌고 쭉 들어갔는데 외길이에요.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15분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속도를 못 내니까. 한참 들어갔더니 기도원이 하나 보여요. 예. 기도원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이상한 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래된 철 입간판에 뭐뭐뭐 이렇게 기도원 써 있고 낡았지만 십자가도 있고. 예, 있어요. 예. 하우스예요. 일단은 그 기도원 자체가 비닐하우스에 위에 검은 두꺼운 천이 씌워져 있는 그런 하우스고, 입구는 양철문 비슷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전화를 드렸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사모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뭐 엔진 소리를 듣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정중하게 하고, 돌비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살려는 차가 왔어요, 지금. 예. 어떻게 이 똑같은 차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사를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차 좀 봐도 될까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쵸. 그게 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한번 보시죠. 어두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냥 들어오래요. 그래서 뭐지? 일단은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발을 벗고 기도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좀 쬐까맣게 십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진 않고 좀 크게 십자가 있고, 방석이 1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깔려 있어요, 방석이.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예. 사모님, 그 다음에 신도분이 3분 있었어요. 여성 1분, 남성 2분.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도 여기 꽤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사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어디 누굽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월 달이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위에 마이를 입진 않고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경량 패딩은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단정해 보이려고 경량 패딩을 한쪽에 벗어놓고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종교가 뭐냐고. 현재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때도 기독교였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불교였습니다, 제가. 예.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반야신경도 외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불교인분을 만나면 반야신경을 외우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예. 정석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기독교를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좋으신 분이 왔답니다. 좋으신 분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게 많다.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잡아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예. 이단 냄새 풀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저는 2단이 아니고 3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차만 사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있었더니,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오래요. 예.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삼배를 하고 오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 오래 예. 교회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 3,000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만 사면, 가가지고 저 되게 정중하게 삼배를 했어요. 예. 원래 삼배가 굉장히 존경을 뜻한다로 알고 있으니까 정중하게 삼배를 하고 이제 와서 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빼고 아까 챙겨온 카탈로그 뭐 이것저것 빼가지고 견적서랑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많이 물어보세요.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딱 상담을 해보면은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솔직히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죠. 얼굴로 내색은 안 해도. 예. 이 시간에 사람을 여기까지 불렀을 때는 저는 가면서 이거는 무조건 계약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간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밤 10시에 불렀으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차에 관심이 없길래 이건 뭐지? 이거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데 더군다나 이건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는 자동차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른 얘기만 자꾸 하세요. 아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단, 3단 그쪽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차량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는 딜러님께서 알아서 조합을 하래요, 저보고. 예. 그래가지고 후닥닥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본능 밑바닥에서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경고등이. 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왠지 나 이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해서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차를 어떻게든 팔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를 할게요. 하면서 색깔은 뭘로 하고 뭐뭐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하면서 태블릿 PC 열어가지고 체크하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실 거냐 했더니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최땡땡인가 뭐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넣고 핸드폰 번호요?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도 말씀은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넣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신분증과 본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약금하고. 그렇죠. 예. 요거를 제가 해야 다른 영업사원이 제 걸 못 뺏어가요. 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블릿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사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칸이 2개가 떠요. 왼쪽 칸에단 조남을 써주시고 오른쪽 칸엔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도 십자가고 사인도 십자가예요. 오. 그래서 사모님 그게 아니고 그 조남이랑 실제 아까 불러주신 그거를 좀 적어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이거야. 나는 이름 없어. 난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말만 들었을 때는 이 상황이 날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과 신도분과 사모님이 그 표정을 짓고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장난 같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경고등이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땡땡땡땡 하고 야 빠꾸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인은 매장 돌아가서 내가 그냥 하자. 아까 이름이랑 넣은 게 있으니까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태블릿으로. 신분증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거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계약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 이제 명함 아까 드린 거 있으니까 명함 뒤편을 보시면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써 있으니까 거기로 계약금 10만 원만 꼭 입금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제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차가 한 잔이 아니고 밥 먹음도 마시기 싫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가다가 소변도 이렇게 마렵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물을 안 먹는다고 제가 워낙에 신장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길래 향기만 맡긴 했어요, 제가. 마시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시기가 싫었어요, 제가. 예. 원래대로라면 마셨을 거예요. 고객이 주시는 건 먹거든요. 예의상으로라도 입을 대요. 근데 입을 안 댔어요, 제가.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은 제가 내일 또 전화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입을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 이후로 저기 자고 가시죠? 그래요. 오? 그래서 예? 저 집에 아기도 있고 저 와이프도 있고 저 집에 가가지고 저도 제 일을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저 집에 가서 좀 잘게요 하고 가방 딱 챙겨서 있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눈이 시뻘개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대노를 자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종이 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못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요즘 저희 차도 이제 다 스마트 키잖아요. 예. 스마트 키여서 차에 다가서서 문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일부러 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튀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튀려고. 왜냐하면 예. 그래야 차에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태블릿이고 뭐고 손에서 다 놓고 제 거 옷이고 뭐고 다 놓고 튀어나갔어요. 그냥 예. 제 본능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딱 튀어나가는데 문이 아까 제가 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문을. 신발도 안 신었어요. 예.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얇은 양철로 되어 있는 문인데 제 몸무게가 좀 나가요. 제가 0.1톤까지는 아니고 그 밑인데 어릴 적에 그래도 운동부도 했었고 나름 힘이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제 어깨가 부서지는 문이 부서지는 둘 중에 하나 부서지겠지 하고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와. 문이 일단은 부서지면서 열렸는데 그때 제 와이셔츠 뒷목이 잡혔어요. 아까 근데 제가 탁 뛰쳐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남성 신도분 두 분이 같이 있났거든요. 동시에. 제가 튀면서 그걸 봤거든요. 오, 소름 돋아. 와. 그러니까 잡혔어요. 제 뒷목을. 예. 딱 뒷목을 잡혔는데 저도 레슬링 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안 진다고 자신을 해요. 예. 어차피 와이셔츠니까 와이셔츠가 터져 찢어지는 말든 초인적인 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목 뒤에 핥힌 느낌 나고 와이셔츠 북 소리 나고 앞에 단추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팡 뛰어서 차로 일단 갔어요. 근데 예. 자동차 머리 방향이 기도원을 향해 있어요. 차를 돌려서 나가려면 거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돌려야 돼요. 그쵸. 시간이 공터 걸려. 크기가 작아요. 예. 일단은 차 문을 열고 타면서 왼손으로 문을 잠그고 저는 2차 딜러니까 2차 버튼 위치는 다 알잖아요. 예. 바로 문 잠금 버튼 눌러서 일단 문부터 잠궜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까지 걸리는데 2초 정도 걸리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당탕탕탕탕 소리 나고 차 때리는 소리. 상식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은 이상 제 차를 그렇게 두들기고 쫓아 나와서 옷이 찢을 정도로 목덜미를 잡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돌비님? 절대 그럴 수 그래서 없죠. 바로 후진기어 놓고 전진기어 놓고 사람이 밟히든가 밑에 깔리든가 저 신경 안 쓰고 차를 돌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어요. 예. 차 돌려가지고 다시 산길을 막 내려오는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셨어요? 너무 급하니까.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면 운전이 되게 느낌 이상해요. 맞아요.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그렇게 이제 마을까지 다시 나와서 자꾸 눈밀로로 뒤를 보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뭐 안 보이죠. 사실 뒤에는 암흑천지여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차를 따라잡기 힘들었을 거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혹시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닌가. 오. 그러면 내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올 때 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나를 막는 거 아닌가. 만약에 막고 있으면은 그냥 차로 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 다행이다. 근데 오. 집을 바로 못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3살이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하면 내 아들과 아내까지 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시까지 넘어가서 엄청나게 뺑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일부러 아예 타 시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공터나 사람 없는 쪽에 가서 차를 세우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또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게 뭔 꼴이냐 막 얘기하길래 이제 와이프가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못 듣고 좀 예.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라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객하고 몸싸움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걸로 철 좀 들어라.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면 쓰겄냐. 어이구.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 뭐 내 잘못이다 하고 일단은 잤어요.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사람을 물먹일 수 있나? 진짜 나도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나도 그냥 딜러 아니다. 옛날에 내가 운동도 했었고 소위 생활한다는 동생들도 이제 아는 나도 그래. 나도 내 나름 성질이 있어. 그래서 혼자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가겠고요. 예. 소위 말하는 생활한다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분달분달. 야, 네. 네. 근다고 해서 뭐 그 동생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깡다고 좋은 친구들이니까 예.
제가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긴 솔직히 무섭다. 얘기를 했더니 가재요. 심심한데 잘 됐대요. 예. 그래갖고 우리 매장으로 일단 와라. 같이 출발하게 내 차로. 그래서 이제 동생이 둘이 왔어요. 예. 둘이 와가지고 야구 배트랑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골프채랑 예. 트렁크에 싣고 동생 하나는 그 휘발유까지 받아왔더라고요. 어이구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쵸. 막 자기 성질이 이렇다는 거 막 과시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이제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을을 지나서 다시 산길을 타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도원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전봇대가 연결된 게 없어요. 거기는 소방도를 타고 15분을 넘게 들어가는데 뭔 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근데 저는 밤에 갔을 때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시 그 자리로 딱 왔더니 하우스는 맞는데요. 버려진 지 2, 3년이 아니고 진짜 몇십 년은 넘었을 법한 상태였어요. 우와. 버려진 지. 아예. 정말 다 삭을 대로 삭고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은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땡땡 기도원을 봤는데 그것도 아예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철간판에 서 있던 위치는 맞는데 우와. 같이 온 동생들은 이제 짜증을 내죠. 그냥 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이게 뭔 장난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건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이제 하얘져요 그냥. 예.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놓고 간 내 거 태블릿 PC 그리고 내 서류 가방, 내 거 점퍼, 내 구두 그거 막 가봤어요 그쪽으로. 예. 없어. 뭐지? 나 어제 여기 안 왔었나? 밑바닥을 봤더니 미친놈 마냥 차를 돌린 흔적은 있어요. 예. 차를 막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이 막 파일 거 아닙니까?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 나 분명히 어제 왔었구나 내가 여기를. 근데 제 옷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들어갔던 장판이 깔려있고 방석이 있고 막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기도원일 수는 절대 없어요. 낮에 와봤는데.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들을 다시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예. 이제 해서 가는데 기분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찜찜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때 동안까지는 그분한테 전화를 안 드렸었어요. 처음에 저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수신이 안 되는 아예 그런 핸드폰 상태로 되어 있고 일단 전화 연결은 애초에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동생한테 얘기해봤더니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이런 거 그냥 그거는 못 잡는다. 얼굴도 본 적 없지 않냐. 근다고 그랬더니 그건 포기하라고. 근데 제 목 뒤에 생채기랑이 남아 있었거든요. 목을 잡혔으니까. 워낙 약오르니까 내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래도 이 대포폰이 어디서 발신이 돼서 기지국을 거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이 경찰이면 그 얘기 듣고 사건 착수할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혼자 형님이 공터 가가지고 형님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하고 싸우다가 생채기 났다고 이거 조사해달라면 형님은 해줄 거냐고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장에 복귀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별명이 박수무당이에요. 예. 이분이 막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고 촉이 정말 좋아요. 영업사원이 몰래 낮에 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건 당구를 치러 가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는 촉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촉이 좋은데 점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는 양반이. 근데 저도 같이 몇 번 갔는데 진짜 점쟁이가 그 얘기해요. 너는 점쟁이가 됐어야 될 팔자다고. 너 촉 좋은 거 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데 그분이 토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왜냐면 예. 저도 찜찜한 게 귀신도 붙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 애기도 있고 하니까 엄청 찜찜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의 농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귀신의 농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이 자기 아는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뭐 비방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제가 워낙 좀 찜찜해 하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몇몇 무당이 이런 얘기는 했다. 그 터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재물이 하나는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냐. 누구를 달래든 뭐라든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만 그쵸. 그래서 네가 간 것 같다. 네가 거기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홀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자고 왔으면은 아마 넌 여기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용케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 겪고 나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둘 다 무서운 거네. 그래서 그 일 있은 이후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 뜨는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칼집을 딱 채워가지고 서류 가방에 딱 넣으면 딱 세워진 길이 맞은 걸 사가지고 제가 회칼을 갖고 다녔어요, 한때는. 예, 출장 상담 같은 거 갈 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기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일이 영업을 20년 하신 분들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어쨌건 한번 겪으니까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한때는 좀 갖고 다녔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에 제가 뭐 귀신을 보고 막 힘들고 이런 건 솔직히 없었어요. 네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있었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영업을 하시는 제 선배들 변화별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예. 저희가 을의 입장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선배분들, 영업하시는 선배분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 몇 가지 정도 예.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나는 거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빈이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수위 조절하기 힘든 사건 하나. 그쵸. 저 있고. 잠깐 들었는데도 이거 진짜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동네 꼬마님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고 가요. 예. 자고 가시라고요. 어디서요? 여기 이제 시들무 이제 돌벤져스라고 있는데 거기 자고 가요. 저 집에 가서 자요. 딴 데가 안 자요. 못 가요. 자고 가세요. 아시겠죠? 대문 부시고 나간다니까요. 야, 진짜 레전드였어요, 오늘 이야기. 야, 근데 말씀을 워낙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진짜로. 미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돌빈님. 다음번에 진짜 또 다른 이야기 예.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예, 자고 가시고, 그때.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야기 끝나면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들었다 놨다 하네요. 처음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국에는 귀신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된, 야, 이 정도의 일들이 있구나. 특히나 영업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장소를 많이 가실 텐데 진짜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항상 고생이 많지만 항상 사람도 귀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백묵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화마라고 불리는 그런 악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들무에서 웬만해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귀신의 종류인데 화마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마가 될 것 같고 어떤 존재들이고 도대체 어떻게 또 불을 내게 됐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묵님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재를 막 몰고 다니는 화마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무당 선생님의 일대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약간 만신 할머니 이야기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금
방방바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용 속 이야기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세요. 일단은 무당이 되셨던 이유시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무당이 되었던 이유? 무당을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 이야기는 조금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일단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 만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내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가 돼요. 아, 예. 근데 그 사이사이 뭐 에피소드들은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풀어보고, 제가 줄일 거 싹 다 줄이고, 이제 선생님이 무당이 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또 이런 파마라는 존재가 나올지 들어볼 거고, 여러분들도 방송은 방송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백문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선생님은 경남의 한 시골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 위로는 5살 위에 오빠가 한 명 있었고, 아래로는 2살 터울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었던 집의 둘째 딸이었답니다. 선생님 기억 속에 70년대 초 자신이 이제 국민학교 시절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예. 공터에서 고무줄을 고정할 곳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잡아주면서 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덧 자신이 잡아줄 타이밍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고무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미세하게 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디서 탄 냄새 안 나냐 물어보니까 다들 선생님한테 등진 상태로 있으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무슨 탄 냄새가 나냐 안 난다 하면서 고무줄 노래에 집중을 하고 있었대요. 예. 선생님도 잘못 맡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고무줄 제대로 잡아주면서 앞에 있는 친구 등을 보고 있는데 친구 등에서 순식간에 검은 물체가 하나가 보였대요. 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노래에 맞춰갖고 친구들이 선생님 방향 쪽으로 이제 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 턴을 해였는데 그 검은 물체가 뚜렷하게 사람 형상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싹 다 타버렸고 그냥 나체로 아예 다 타버린 몸에다가 엉덩이가 보이고 목만 돌아서 딱 돌아서니까 얼굴이 다 타서 녹아내린 얼굴을 선생님을 보면서 캬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놀래긴 했지만 겁은 안 먹었대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발로 까버렸대요 그냥. 예. 그러면서 순식간에 연관은 사라지셨고 실제로 선생님 발로 차인 거는 그 앞에 있던 친구였던 거죠. 그 친구는 어리둥절하면서 울었고 이게 선생님이 처음 연가를 보기 시작했던 때여서부터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연가를 보고 계신데요. 예. 그렇게 연가를 보면서 살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대요 자기는. 그 처음 봤던 연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연가는 어떻게 죽었구나. 그리고 그 한이 막 느껴져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신은. 당시에는 그 세대가 무속적인 것에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집안 사정도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든 오빠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혼자 참고 살았대요 그냥. 그렇게 자신이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 같이 숙제를 하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가게 되었대요. 예. 당시 선생님 집이 시골에서도 정말 깊숙한 곳이어가지고 불빛이 하나 없었대요. 그저 달빛에 의존한 채 걸어가야 됐대요. 한참을 걷다가 선생님 집을 건너야 할 작은 다리가 있었다는데 거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더 가서 보다 보니까 그 다리 위에 한 노부가 서 계셨대요. 예. 당시에는 몇 년을 연가를 봐왔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더 무서웠대요. 그 길에는 수많은 연가들이 있어도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아, 거기 위치가. 예.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할아버지처럼 보이니까 여차시 피면 자신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걸어가다가
근처에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 주워서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다리로. 이제 다리에 도착을 했고 보니까 노부의 옷차림이 정말 역사 속에나 나올 법한 빛이 나는 파란 한복을 입으셨고 하얀 갓을 쓰고 계셨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영가임을 확신했던 게 발이 바닥에서 한 10cm가량 떠 있었대요. 그래서 무서웠대요. 너무 사람 같은데 발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 질러가지고 집이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소리 질러서 가족도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대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선체로 아마 가해를 눌렸던 것 같았대요, 선생님은. 예.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면서 온몸이 힘 짜내가지고 가해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렸고 너 뭐야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또 몇 발자국 안 돼서 앞에 가서 가해가 눌리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노부가 고개를 선생님 쪽으로 딱 돌리시는데 정말 아련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쓱 사라지셨대요. 예.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으셔가지고 처음으로 영가한테 무서움에 펑펑 울게 되셨고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부축하면서 자초지경을 들었고 여지껏 자신이 귀신을 봐왔던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셨대요. 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말을 안 했냐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데 그런데 돈 아껴 쓰겠냐고 엄청 크게 혼나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학교도 안 가시고 소개받은 유명한 무당분을 만나러 가셨대요. 근데 그 무당집을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아이고 하면서 뭔가 보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뛰어나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신발도 안 신은 제 여자 무당분 한 분이 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막 머리가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박으시면서 계속 절을 하셨대요.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냐면서 벌벌 떨시면서 계속 절을 올리시고 그러시다가 뭔가 얘기를 듣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선생님 부모님은 보지도 않은 채 제 무당 선생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기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당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예. 때가 되면 다 알 거라고. 그러니 제발 이 우매한 제자 말 새겨 들으시고 제발 다시는 무당집 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예. 그러고는 문 닫고 부다다닥 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대요. 문을 잠그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딸이 귀신이 보인다는데 처음 찾아온 무당마저 저래버리니까 부모님은 속이 더 타실 거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다는 걸 느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무당분 말을 무시하고 전국에서 소문났다는 무당집을 찾아다니셨대요. 근데 가는 곳에 90%가 같은 반응이었대요. 그리고 10%는 신이 오셨다면서 현재 시가로는 한 몇 억을 가져와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던 집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더더욱 내색을 안 하셨대요. 더더욱 입을 닫아버리셨고 티를 안 내셨대요. 그렇게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가셨고 부모님도 그냥 순간적인 에피소드였는가 보다 생각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었대요. 다리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반경에는 가깝게 오지는 않으시는데 먼발치에서는 아마 계속 지켜보고 계셨대요. 예. 선생님도 그걸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타난 그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그 거리 사이의 원안에는 어떠한 영가도 나타나지가 않았대요. 그 행여나 선생님이 걸어가는 도중에 멀리서 보이는 영가들은 그 할아버지랑 선생님 사이 반경 안에서 들었을 것 같으면 허둥지둥 도망갔대요. 그러니 선생님은 더 무섭대요. 예. 당시 신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강한 영가면 다른 영가들이 저렇게 도망다닐까. 근데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저 먼 발치에서만 쳐다만 보고 계셨대요. 그 사이 선생님도 몰래 이런저런 서책도 보시고 이래 알아보시니까 뭐 수호령 개념이란 걸 알게 되셨고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자신의 수호령으로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선생님이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집안에 큰 반대를 무릅쓰고 친오빠가 다니는 공장에 취업을 하셨대요. 고등학교 때. 예.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솔직히 자기들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너무 기뻤대요. 포기한 것도 많았지만 자기 하나 포기해서 동생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꼭 참아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18살이 되던 해 여름부터 그 노부께서 멀리서만 계셨다가 조금씩 다가오시더래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한 번씩 그 노부가 계심에도 달려드는 영가들을 구해주신 적이 많으셨대요. 그렇게 점점 다가오시면서 1년이 지나가지고 19살 되던 초겨울 때부터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하셨대요. 오늘은 여기로 가는 길을 조심해라. 오늘은 뭘 조심해라. 이 버스는 타지 마라. 저 친구는 저거 하면 안 되겠네. 등등 하면서. 야, 선생님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혹시 무당이 될 팔자인가. 아무리 봐도 그냥 영가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 노부께서 말한 거를 들으면 다 잘 풀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어쩌금 웃음만 지으신 채 사라지셨대요. 예.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가들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노부께서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대요. 그렇게 또다시 몇 개월이 흘렀고 평범한 척 지내고 계셨대요. 당시 2교대로 그날은 방근무셨다는데 낮에 잠을 청하게 되었고 자명종 알람 소리에 눈을 떠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위가 눌러 있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선생님 베이에 서신 채로 정말 무섭게 내려 쳐다보시면서 오늘은 나가지 마라.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예.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냐고. 아니면 무슨 큰일 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저 오늘은 나가지 말래. 엄청 크게 호통치셨대요. 그 호통 소리에 몸살 감기가 오는 마냥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느껴졌대요. 정말 나가지 말게 만들게끔. 그럼에도 선생님이 정말 그냥 똑불 장군 이런 성격이셨대요. 예. 또 순간 욱해가지고 있는 일 없는 일 쥐어짜내면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 버럭 지르면서 깨셨대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또 안 계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데 싶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돈을 안 벌면 동생들 공부를 못 가르치니까 오빠랑 함께 이제 야간 근무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장 갈 때까지 노부가 안 보이셨대요. 그러면서도 길바닥에 영가도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영가들은 무언가 놀랬다라는 싶이 죄다 산으로 다 도망가고 있었대요. 저것들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굳이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새벽 3시 반쯤 되었나? 현장 반장이랑 막 숨도 못 쉬면서 울면서 오빠가 허겁지겁 자신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대요. 오, 예? 그리고 앞에 와서 하는 말은 집에 불이 났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단다. 이렇게 빨리 가봐야 된다고. 머리가 하얘졌대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멍하니 그대로 넉다운이 됐대요. 그냥 정말. 그래서 친오빠분이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정신을 차리셨고 당시 공장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다 보니까 차로 급히 기사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차로 빨리 갔대요. 근데 불이 정말 크게 났대요. 이게 지금이야 폰으로 신고하면 어떻게든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당시가 그치. 80년대 그 초반이어서 예. 그리고 시골이었다 보니까 전화 있는 집이 이장님 댁 정도밖에 없었대요. 이장님 댁도 몇십 분 거리고 그러니까 연락해서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에는 불났다 싶으면 그냥 다 건물 무너지고 전소될 때쯤 돼야 온대요. 시골 같은 데는. 아이고, 그치. 그래서 막 불러놓고도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듯한 그렇게 줄지어서 불 끄는 물 떠와가지고 그런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대요. 그런데 바깥에 가족이 정말 안 보였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집안에서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 신이라도 난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형태가 보였대요. 오, 뭐야? 가족인지 영가인지 구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타면 불 끄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랑 정말 영가가 뭔가 신이 나서 춤추는 건지 그게 정말 구분이 안 갔대요. 그래도 가족이 안 보니까 그 큰 공포와 불안함 속에도 가족 살려보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친오빠분이 숨도 쉬지 못하고 울면서 동생을 막아 세워서 안 된다고, 예. 넘어져가면 안 된다고 울부짖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대. 그리고는 끝내 너무 허름한 집이다 보니까 무너져 내렸고, 그때 돼서야 선생님 말로는 불차, 그러니까 소방차겠죠. 아, 불차. 불차가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는 선생님 눈에는 좋기 2m가 돼 보이는 검은 연가가 무너진 집 그 틈새를 삐집고 나와서 다시 정말 신이라도 난 듯이 덩시덩시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점점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분노라는 단어로도 표현 못할 무언가가 가슴을 치고 올라왔대요, 정말. 이야. 그래서 자신을 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거한테 달려들었대요. 말이 달려들었지 네 발로 기어갔대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탄 자네들한테 걸리든 말든지 간에. 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선생님 바로 앞에 그 노부가 반쯤 그을린 채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이마에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기절을 하셨대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짧은 꿈을 꾸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노부가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가지 말라 안 했느냐. 그래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전부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는 다시 정신 드셨대요, 그 꿈을 꾸시고. 반쯤 실상은 오빠 품속에서 깨어났대요.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절규였대요. 바닥에 자네들의 막 몸이 찢어지고 걸려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셨대요.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소방관이 소리를 쳤대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예. 바닥을 네 발로 기어서 달려갔대요. 막내 여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반이 그을린 채 정말 얕은 숨을 쉬면서 보는데 선생님이 모셨대요. 그 옆에 품속에 작은 시신 두구랑 그 위를 감싼 듯한 부모님 형체로 된 그을려서 뭉쳐버린 시신들을요. 예. 근데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동생 손만 꼭 잡고 빌었대요. 신도 아니었대요. 그 노부한테 빌었대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 막내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빌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손에 뭔가 얹힌 듯한 기분이 들면서 기절을 하셨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왼손에 무언가 따뜻한 온기가 잡고 있는 게 느껴져서 돌아보니 노부였대요. 그 노부. 눈물을 정말 한없이 흘리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걸 아셨는지 말을 시작하셨대요. 나는 그저 이름도 없는 하늘의 식명을 받은 늙은이라네. 내 힘이 너무 부족하여 자네 동생 하나밖에 살리지 못했네. 오. 너무 비통하고 원통하다네. 내가 정말 미안하다네. 정말 미안하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를 정말 깎게 물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부께서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갔으면 막을 수 있던 일입니까? 이러니까 노부께서는 그냥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셨대요. 무건이 답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에 버틸 수가 없으셨대요. 자신 탓인 것 마냥 정말 피가 역류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가슴을 칼로 누가 쑤신 듯하게 너무 아팠대요. 예.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대요. 내가 뭔데? 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진 거냐고. 왜 내 때문이냐고. 할아버지가 막내 살려줬듯이 다 살려주실 수 있던 거 아니냐고 막 소리치니까 그 소리치는 소리에 밖에 계셨던 오빠랑 간호사랑 다 들어왔대요. 그것까지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다시 기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꿈을 꾸셨는데 선생님 댁 아니셨대요. 정말 정겨운 웃음소리, 요리 냄새, 잠에서 깬 듯 뒤척여서 정신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어머니께서 아유 우리 장녀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얼른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셨대요. 아 내가 정말 큰 악몽을 꾸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오해를 하셨대요. 이제 4인 앉아있는 상에 왼쪽에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오른쪽에는 아버지 어머니, 마주보는 중간에는 그 노부가 앉아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옷은 몰골은 정말 괜찮으셨대요. 근데 옷이 전부 다 있었대요. 아이고. 야 이게 꿈이구나. 이게 꿈이구나 하면서 이제 무당 선생님이 나오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딸, 과연 우리 딸
마지막에 엄마가 차려줄 수 있는 밥상에 그 흔하디 흔한 고기 반찬이 하나 없네 하니까 옆에 선생님 아버지께서 얼른 밥부터 먹자 이러면서 아들이랑 딸도 같이 얼른 먹고 어르신도 얼른 같이 드시지요 이러면서 하는데 노부께서 계속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전부터.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 네 탓이라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 저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네가 잘 결정해줬으면 한다 하니까 이제 노부께서 말씀을 꺼내셨대요. 자신은 정말 이름도 없고 그냥 그저 하늘의 명을 받는 명계의 신 중 하나래요. 예. 그리고 자기는 몇 세기 동안 그 존재를 봉인시키기 위해서 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존재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이승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거 보니까 그 화마가 다시 봉인이 풀렸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이 동네에 맴돌기 시작했고 처음 타겟이 선생님인 걸 직감했는데 선생님이 이상했답니다. 칠성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어떤 무당들보다 기운도 청하고 강했답니다. 신기하네. 예. 네, 필히 하늘에서 노부에게 보내주신 몸주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말 그대로 무당들 이렇게. 그래도 보통은 몇 세기를 걸치면서 항상 무당들한테만 이렇게 자신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저 기운 강한 평범한 소녀. 항상 우물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화마가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곧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큰 일을 칠 것 같으니까 점점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제 자신을 받아들이게끔 방언처럼 이렇게 뭔가를 던졌는데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 자신도.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무거운 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다 갑자기 화마가 모습을 드러냈고 선생님 가족이 그렇게 희생이 된 거랍니다. 이게. 그냥 이유 없이요?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몸주가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고작 막내 살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꿈에서나마 밥 한 끼 먹을 이런 환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 했던. 근데 선생님은 머릿속이 너무 하얘지면서 갑자기 순간 너무 냉철해졌대요. 일단 어르신,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부터 이야기합시다. 쉽겠습니다. 이러고 밥을 막 먹었대요. 그러면서 밥 다 먹고 선생님이 먼저 말씀 꺼냈대요. 결국은 그 귀신 잡자는 거죠. 이러면서. 그럼 나랑 몇 가지만 약속하자. 일단 내랑 우리 오빠는 우리 막내 치료할 병원비 못 낸다. 내 당신 도와줄 테니 어떻게든 내 돈 벌게 해달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그리고 난 다른 무당들처럼 신당 차리고 누구 점사 봐주고 이런지 못한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동생들 내세에는 꼭 부자로 내 가족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노부께서 다른 거는 다 들어주겠나만 내세 일은 자기 관장이 아니래요. 그렇겠죠. 하지만 최대한 빌어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거냐고. 알겠다고. 내가 받고 나도 그 존재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는 가야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노부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랑 동생들한테 큰절을 올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 해결하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고 절을 올리고 잠이 깨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무당 아닌 무당이 되신 거죠. 정말 뭐 구슬 받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대요. 네. 간단하게 그 노부가 이렇게 상차려서 어디서 절을 하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거의 뭐 강신무 아닌 강신무인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제자가 아닌 제자의 길로 나서게 됐고 그 노부가 이끄는 곳으로 산에 가서 기도드리고 인사드리며 희한하게도 초반에는 그 산에 갈 때마다 무당분들이 계셨대요. 흔히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만신 할머니 같은 이야기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예. 많은 걸 배우셨대요. 그런데도 모두가 똑같이 말했을 때요. 너는 구슬 안 해도 된다. 그냥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찢어버리면 되고 불쌍하다 여기는 것은 밥 한번 차려주면 알아서 전도될 힘을 가졌다는. 호. 예. 근데 실제로 그러셨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몇십 페이지가 있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게 산을 다니시면서 평범하게 살으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부잣집들 일도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해결해 주시면서 정말 돈도 많이 버셨대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화마를. 네, 그렇게 뭐 때 되면 시키는 대로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들었는데 보통 하마는 그냥 말 그대로 불타 죽은 귀신이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맞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의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자신이 스스로 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들은 불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영이 돼도. 예. 오로지 불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만이 불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 조건이 있네. 예, 그리고 그 중에 불을 일으키는 화마들의 90%가 빙의가 돼서 불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빙의자들이 방화를 일으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방화를 하면서 스스로 천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살기가 그 자리에 박아놓고 자기가 나간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을 뺏어서 그 혼이 업이 쌓인 그런 혼이면 이게 천도가 될 때 같이 딸려 들어간대요. 오. 그렇게 가려고 똑같은 원리래요. 아마도 예. 결국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살기는 한 명인데 화마는 까딱했다가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데 근데 얘들은 수살기와 다르게 그렇게 하면 천도가 되게 잘 된대요. 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탄 귀신들은 봤다 하지만 불이 나 있는 모습의 귀신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영환자들도 그렇고. 예.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순식간에 자기는 천도돼버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다른 화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정말 한이 강한 악기들이래요. 자신의 길을 태워가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천도되기를 기다린대. 근데 가장 문제점은 그 노부께서 찾고 선생님께서 찾는 존재가 그런 화마들을 이용하는 신이래요. 악신. 오? 그런 개념들을 뛰어넘은 애인 거죠. 그냥 그저 그걸 보고 즐기는 애들. 불을 너무 좋아하는 악신. 그리고 노부께서도 이 일을 이어받으신 거래요. 그리고 보통 한 세기마다 이렇게 자신이 나왔던 것 같대요. 그리고 자신이 이번 째가 4번째라고. 그러면 이 노부만 해도 최소 400년이 된 거고 예. 이전 때까지만 따지면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나타날 때마다 봉인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건지 대가 지나는데도 이거를 아는 존재의 사람들이 있고 염원을 빌어서 그 봉인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다시 봉인이 풀려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선생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악의 신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세계 각지에서 자기처럼 사명받고 조용히 그냥 자기 희생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라고. 예.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존재를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결혼도 하셔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대요. 그 뒤로 그분을 받으시고 30대 초반이 되셨고 어느 날 노부께서 다시 움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꺼내셨대요. 오? 나타난 것 같다고 레이더에. 예. 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부터 거론되는 참사는 연관된 참사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다 가보셨던 거. 예. 뭐 이제 어디 유람선 화재, 아현동 뭐 가스 폭발부터 해가지고 고성 산불, 시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이런 참사들부터 뉴스에 나오는 화재부터 해가지고 그냥 뉴스에 나오진 않는데 크게 화재 났다는 소식 듣고 아니면 기운이 이끄는 대로 화재 났다라는 곳을 다 가보셨대요. 정말. 와.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곳에는 그 기운의 존재가 없었대요. 예. 약을 올리기라도 싶이 그냥 작은 불, 산불 이런 데서만 흔적을 남기고 있었대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쫓아다니기 너무 바쁘셨대요. 정말 힘드셨대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셨대요. 어떻게 단신으로 전국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헬기 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다녀야 되는지 너무 갑갑했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상해. 선생님이 노부께 여쭤보셨대요. 아무리 뭐 악의 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종국 방방곡곡을 홍길동처럼 다니냐 하니까 노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힘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존재들은 자신 있는 곳 주위에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뭔가 한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잠시나마 들러붙는 건 일도 아니래.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옮겨 다니는 곳에 갔다가 또 다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옮겨 다니고. 그런데 또 거기서 가장 문제가, 그렇게 섞여버리면 일시적이나마 신들도 그 존재를 찾기가 힘들어진대요. 냄새가 흩어져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정말 힘드셨대. 흔적도 없이 그냥 웬만한 하드 현장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대한민국에 아마 화재가 정말 심하게 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연관 짓는 건 아닌데 그때가 있었대요. 예. 정말 심하게 났던 때가 있었대요. 자주. 그러니까 그때 노부께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그때부터 또 선생님 나이가 들어가는데 찾기 바쁜데 또 산에 기도를 가자고 하시더래요. 계속. 근데 그때 갈 때마다 방법을 하나씩 하셨대요. 예. 산신께 부탁하시고 산에 부탁하고 영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존재가 나타나면 신호를 달라고. 이제는 당신들도 느낄 수 있으니까 내한테 바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때부터 정말 바쁘셨대요. 이야. 하루에 꿈을 수십 번을 꾸셨던 때도 있었대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정말 바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성과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점점 포위망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포위망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면서 20년 가까이 옥죄었대요. 그 존재를.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여러 에피소드도 겪으시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포위를 좁히시고 그 존재를 봉인하신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얼마도 안 됐어요. 예.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서 제가 지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 거기도 이제 인명사고가 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산에서 그 존재를 마주치셨대요. 결국은. 그리고 당시에는 많이 좁혀진 거를 느껴지셔가지고 다른 인연이 닿았던 만신 한두 분이랑 여러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봉인을 하고 결국은 만나셔가지고. 근데 이 내용이 좀 별거 없어서 그냥 만나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 말로 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많은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악용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아쉽긴 하다. 근데 네. 만났는데. 그 방법이 알려지면 허주를 모시거나 악신을 모신 것들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더 큰 신을 모시려고 하다 보면 아마 큰 화를 다른 애먼 사람들이 화해볼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만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봉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제 마지막이 다 돼서 이건 말씀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그 봉인 단지에다가 결국은 담으셨대요. 담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담으시기 직전에 그 존재한테 물어보셨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40년이 지나면서 이 한이 다 풀린 줄 알았대요. 자기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존재가 보이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눈에 핏줄이 다 터져버리면서 화가 나셨대요. 너무 화가 나셨대요. 자신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한이 풀렸다라고.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왜 우리 가족이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냥 영화에서도 들어봤던 대사였답니다. 선생님. 예. 이유가 있어. 그치. 예. 그 뒤로는 체념하고 봉인을 했고 동해 바다에서 공해로 떠나셨답니다. 공해. 예. 그 단지를 봉인을 하고 들고. 그리고 공해 정말 망망대해 한 복판에 그 단지를 안으시면서 선생님도 밧줄을 감고 같이 뛰으셨대요. 바닷속으로. 예. 끝까지 보셔야 했대요. 선생님은. 그것이 정말 끝없는 바닷속으로 흘러가는지, 가는 도중에 잘못되지 않는지, 물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고막이 터져나가도 끝까지 보셨대요. 정말 악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봉인되면서 이야기는 끝에는 뭔가 좀 험하게 끝이 나지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가족을 소중한 걸 안다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뭐가 달라붙을지 모른다고. 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도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약속이라 하신 듯이 떠나셨고 상차림 하나 받으시고 별다른 굿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저 만나고 다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를.
신령님을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못 볼 줄 알았는데 니 덕분에 한두 번 봤다면서. 이런 악신들도 너무 많고 결국 그런 악신들 심키우는 것도 나쁜 마음이나 이런 거래요. 선생님 말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순간 화가 나서 에이 저놈 잘못되라 이 말이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나가던 악신의 힘을 키워줄 수도 있는. 여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 존재를 찾아다니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거든요. 야, 이 다음 것들.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쉽게 처리되세요. 근데 선생님이 좀 많이 세셨는가. 처리되는 건 쉬운데 그 과정이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풀어보고 싶고 저도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가족의 그렇죠. 원수를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이제 신과 계약을 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 들어보네, 이런 예. 전개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신을 받을 수 있냐. 자기도 자기밖에 못 받대요, 선생님. 정말 굿도 하실 줄 모르고 제가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정말 급하게 차린 것 같은 신당이셨어요. 정말 허름하고 심지어 그 밑에 선생님 제자라고 자청하는 한 분이 꾸며주고 계셨어요. 할 줄 모르셨어요, 정말. 뭐든지. 근데 이런 이야기가 네. 어떻게 보면 예.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는 그냥 사고로 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방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귀신이 보이시는 분들한테 불을 내는 귀신이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귀신 굳이 안 믿는 분들도 수살기는 믿으시잖아요. 그러게. 물귀신인 좀 믿는데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도 이게 딱히 없으시대요. 선생님도 무속 쪽에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 화마밖에 없다. 결국은. 맞아요. 찾아봐도 화마밖에 없고, 근데 화마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살기는 믿으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죠? 맞죠. 아이고, 아무튼 오늘 백묵님 정말 또 귀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듣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코를 계속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저 여러분들, 가을 오니까 비염이 그치.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비염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래도 백문님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선생님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야, 진짜 화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화마 수준이 아니라 화마신, 그러니까 뭔가 화마의 악신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내는 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런 존재들이 악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